2024년 5월에 전립선 특이막 항원 표적의 테라노스틱 기반의 치료가 국내에 승인이 되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해외학과 이동윤입니다. 오늘의 동아아산 건강강좌는 전이성 전립선 암의 테라노스틱스 기반 최신 치료입니다. 먼저 전이성 전립선 암의 발생 및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국소 전립선 암으로 시작하였다가 예후가 안 좋으신 분에서는 이렇게 복부에 임파절이 재발한다든지 재발성 전립선암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병변들을 잘 치료하였다가도 또 예후가 안 좋으신 분들에서는 전신으로 이렇게 전이성 전립선암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전이성 전립선암은 그 당시에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측정하여서 이게 호르몬 반응성인지 아니면 호르몬 저항성인지에 따라서 상태가 나뉘는데, 어쨌든 두 상태 모두 전신의 전이성 전립선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신에 퍼진 전이성 전립선암에서는 이렇게 치료 옵션들이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억제 치료, 탁산 기반의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호르몬 반응성에서는 아직은 그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안점으로 해서 다른 치료제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호르몬 저항성 상태에서는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가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치료들이 조금 더 주안점이 되어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르몬 저항성 전이성 전립선암에서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억제 치료와 탁산 기반의 항암 치료가 메인인데, 그 외에도 많은 새로운 치료 옵션들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4년 5월에 전립선 특이막 항원 표적의 테라노스틱 기반의 치료가 국내에 승인이 되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치료의 가장 핵심은 전립선 특이막 항원을 표적을 한다는 것인데요. 전립선 특이막 항원은 영어로 Prostate Specific Membrane Antigen, 약자로는 PSMA라고 하며 앞으로는 제가 PSMA라고 칭하겠습니다. 정상 전립선에도 일부 PSMA가 이렇게 세포 표면에 발현해가지고 전립선의 성장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암으로 변하게 되면은 이 PSMA 발현이 암세포에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발 병변과 전이 병변들에서 약 100배에서 1000배 이상 정도로 발현이 증가된다 하고요. 그리고 암의 병기, 등급, 그리고 호르몬 저항성 상태로의 진행에 따라서 이 발현이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에서 많이 발현하는 이 PSMA를 표적해서 치료를 하는 치료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승인이 되었고요. 그 당시 때 이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도 약 5개월 이상의 재발을 늦춰주고, 그리고 생존율도 약 4개월 정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통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4년 5월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치료는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차단 치료, 엔잘루타마이드, 아비라테론 등으로 잘 알려진 이런 약제들과, 그리고 도시탁셀, 카바지탁셀 등 탁산 기반의 항암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에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 환자들 중에서도 호르몬 저항성이면서 전립선 특이막 항원이 양성인 환자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억제 치료와 탁산 기반 항암 치료를 모두 한 번씩 받았던 환자들에서만 이 치료가 적용 가능하다라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SMA 양성이인지 아닌지가 이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여부를 가늠을 하는데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조직 검사, 그다음 두 번째로는 PSMA를 표적으로 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조직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조직을 통해서 저희가 PSMA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이 가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조직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침습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전신에 전이가 퍼져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전이 병변의 검사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표 병변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병변으로 모든 다른 전이성 병변이 같은 암의 형태를 보일까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선으로 쓰고 있는 PSMA 전용 펫 영상이 그 대안이 되겠는데요. 갈륨 68 PSMA 11이라는 진단용 방사선 의약품을 주사를 하면은
이 PSM의 발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사선 의약품은 이제 갈륨 68이라는 진단용 방사선 동위 원소와 PSMA 11이라는 PSMA를 타겟하여 이제 그쪽으로 찾아갈 수 있는 물질이 결합된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주사하고 1시간째 이제 펫 영상을 이제 얻게 됩니다. 얻게 되면은 이제 전신 전이성 병변의 PSM의 발현을 한 번에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갈륨 68 PSMA 11의 PET 토르소 영상을 얻은 두 개의 환자입니다. 그래서 A 환자가 있고 B 환자가 있습니다. A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그리고 뭐 몸통 그리고 이제 골반 등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병변들이 있는데요. B 환자 같은 경우에는 A 환자에서 보이는 이런 까만 병변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몸 가운데에 있는 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하나 이상의 이제 전이성 병변이 간보다 더 진하게 까맣게 보이는 경우에서는 이 환자에서는 PSMA가 많이 발현이 돼서 표적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환자의 이제 이 볼 양측에서 보이는 것과 간 앞에 보이는 양쪽 두 개의 까만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침샘과 신장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섭취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A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까맣게 보이는 병변들이 다발성으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PSMA가 양성이기 때문에 표적 치료가 적용 가능하고요. B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성으로 판단해서 표적 치료는 적용 못하고 다른 항암 치료 등의 옵션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두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왼쪽 골반뼈에 이제 병변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단층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A 환자, B 환자 모두 왼쪽 골반뼈에 이제 경화성으로 보이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병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환자에서 PSMA 11 PET-CT를 촬영을 해왔을 때 A 환자에서는 이렇게 경화성 보이는 병변에 빨갛게 이렇게 영상 시그널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B 환자에서는 영상 시그널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몸 안에 들어간 갈륨 68이 거기에 이제 집적이 돼서 A 환자에서는 그쪽에 이제 많이 쌓였기 때문에 방사선 시그널을 보내는 거고요. B 환자에서는 거기 집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방사선 시그널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거고요. A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골반에도 이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병변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전이성 암 병변에서 이제 PSM의 발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 환자는 양성으로 표적 치료가 적용이 가능하고 B 환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PSMA가 양성인 환자들만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표적할 수 있는 치료제를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까 봤던 갈륨 68 대신에 루테슘 177이라는 치료용 방사선 동위 원소를 결합한 방사선 의약품을 주입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짝이 되는 방사선 동위 원소를 진단으로 썼다가 치료로 쓰는 개념이고 이게 결국은 저희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테라노스틱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PSMA 발현 여부를 선별하는 과정과 이거를 이제 표적 치료하는 것을 이제 위성 영상에 빗대어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인터넷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남한과 북한의 이 전기 사용량을 이제 그 위성 사진에서 송출한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오른쪽이 이제 그 대조적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왼쪽은 저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남한과 북한의 이제 평범한 이제 지리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CT와 이제 PSM의 펫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CT 영상에서 그래서 북한은 북쪽에 있고 남한은 남쪽에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CT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 뼈에도 전이가 있고 저쪽 뼈에도 전이가 있다는 것은 CT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전이 영상에서 그 암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부는 사실 이제 CT 영상을 통해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PSM의 펫을 찍음으로써 이제 알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암에서 이제 PSM의 발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른쪽의 사진에서처럼 이제
남한과 북한이 전기 사용량이 저런 식으로 이제 극대화돼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남한에서는 이제 저희가 보고 싶은 어떤 이제 PSMA라는 단백질이 많이 발현이 돼서 저렇게 이제 밝게 시그널이 나타나는 것이고, 북한에서는 이제 평양을 제외하고는 그런 이제 단백질들이 발현이 아예 안 돼서 저렇게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저희가 이제 원하는 물질이 표적이 되어서 표적 발현이 되어서 표적 물질을 전달을 하면은 치료가 잘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표적이 발현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물질을 주더라도 치료가 되지 않을 거라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 그것을 이제 미리 저희가 펫을 통해서 선별을 하고 치료 효과도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위성 영상에 저희가 이제 테라노스틱스를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노스틱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에서 테라피 그리고 다이그노스틱스라는 이제 두 개의 단어를 이제 합한 신조어고요. 그래서 테라피 테라랑 다이그노스틱스의 노스틱스를 합친 이제 테라노스틱스. 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밀 의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실행한다는 의미이면서 현재 이제 저희가 의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방사선 동위 원소 기반의 방사선 의약품을 통해서 이제 실현이 가능합니다. 정의로는 이제 표적 진단된 병변을 보이는 그대로 치료하고 치료한 표적 병변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어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we treat what we see and we see what we treat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표적 물질 기반, PSMA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물질 기반으로 해서 진단 혹은 치료에 해당하는 방사선 동위 원소만 각각 바꾸어서 주사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진단을 위해서는 갈륨 68이라는 갈륨 68 PSMA 11이라는 이제 물질을 이용을 하고, 똑같은 병변의 치료를 위해서는 루테슘 177 PSMA 617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이 이제 이 테라노스틱스의 하나의 기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조직 검사 없이 모든 전이성 병변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존의 이제 다른 항암 치료와 비교하여서는 저희가 이제 펫 영상을 통해서 환자를 선별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잘 들을 환자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적을 환자들을 미리 최소화하기 때문에 정밀 치료를 진행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 치료용 방사선 의약품을 주고 나서도 이 치료용 방사선 의약품이 정말 병변에 잘 갔는지 또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치료가 잘 들을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라노스틱스의 실제 예시를 저희 병원 환자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환자는 아까 앞에 봤던 이제 A 환자로서 2024년 9월 달에 저희 이제 테라노스틱 기반의 표적 치료를 받기 전에 이제 촬영했던 페트 사진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전신의 뼈와 이제 오른쪽 쇄골 그리고 오른쪽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많은 병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는 그 당시 때 측정했던 PSA 수치도 354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저희가 이제 표적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루테슘 177 PSM 617을 이제 2회 주사를 하였었습니다. 이 치료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치료 약물이 잘 전달되었는지를 이제 치료하자마자 사진을 찍어서 알 수가 있는데요. 1회차, 2회차 모두 이제 까맣게 보였던 병변들에서 치료 약물이 잘 갔던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1회차에서 비해서는 2회차에서 조금 더 이제 연하게 보이는 거 봐서는 1회차 때 갔던 약물들이 잘 치료가 되어서 2회차에 조금 더 이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6개월 뒤에 촬영한 이제 PSMA 페트 상에서도 왼쪽에서 봤던 이제 사진에 비해서 까맣게 보이던 병변들이 많이 더 이제 연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측정했던 PSA도 17.96으로 이제 감소를 하여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던 환자입니다. 특히 이 환자에서 이제 오른쪽 쇄골과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이제 갈비뼈, 이제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들은 이제 1회차 치료에서도 굉장히 이제 약물이 잘 전달이 되었고, 2회차에서 조금 더 감소하여서 감소한 병변들에도 약물이 더 잘 전달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찍었던 페트 사진에서 아예 병변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남아있는 병변들도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소실된 병변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테라노스틱스가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신 전이성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완치의 치료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한 고가의 치료이고 아직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플루빅토 기준으로는 한 사이클당 약 3,7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모든 환자가 컨디션이 괜찮아서 모든 사이클을 진행을 한다면 총 6사이클이기 때문에 각 약 전체 한 2억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저희가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가 골수와 신장 등에도 이제 분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 저하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로감, 식욕 저하 등의 이제 다른 부작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테라노스틱스 기반 전립선암 치료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라노스틱스 기반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존에 이제 뭐 항암 치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환자들을 선택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정밀한 치료가 되고, 방사선 동위 원소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예후가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현재 쓰이고 있는 것 적응증 외에도 더 넓은 적응증으로 확대, 그리고 더 다양한 종류의 이제 치료용 방사선 의약품이 앞으로 승인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쓰는 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한 치료용 방사선 의약품의 도입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더 넓은 적응증으로의 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는 그 전립선 특이막 항원 표적 테라노스 기반 치료는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억제 치료와 탁상 기반의 항암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달에 이 탁상 기반의 항암 치료 받지 않은 환자에서도 이 PSM의 표적 치료가 적용 가능하게끔 FDA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는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차단 치료와 탁상 기반의 화학요법을 받았던 환자들에서만 이제 적용이 가능했는데, 앞에 봤던 이제 최근 승인 내용이 이제 국내에서도 반영이 되어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엔잘루타마이드나 아비라테론 같은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차단 치료만 받았던 호르몬 저항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서도 PSM의 양성만 확인이 된다면은 이 치료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탁상 기반의 화학요법 같은 경우는 환자들에게서 이제 그 세포 독성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들을 좀 더 많이 힘들게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런 이제 세포 독성 화학요법을 거치지 않고도 조금 더 이제 부작용이 적은 이제 플루빅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에게서 이제 편의를 제공하면서 환자군도 더 많이 적용되어서 이 테라노스틱스 기반의 치료가 국내에 더 많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현재는 이제 호르몬 저항성 상태의 전이성 전립선 암에서만 이제 이 치료가 쓸 수가 있는데요. 여러 제약회사들과 여러 이제 연구진들에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임상 실험을 하고 있어서 앞 단계에 있는 호르몬 반응성의 전이성 전립선 암에서도 이 치료제를 이제 쓰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재발성 전립선 암의 더 앞 단계에서까지도 이 치료를 쓰려는 임상 시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조금 더 많은 스펙트럼에서의 이제 이 치료제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치료용 방사선 의약품의 승인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왼쪽에 보이시다시피 이제 루테준 177 PSM의 617이라는 이제 플루빅토라는 상품명의 약제만 저희가 이제 승인돼서 쓸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에서 만들어진 약품입니다. 근데 이 노바티스에서 이 약품을 성공한 이후에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제 치료용 방사선 의약품 시장에 이제 뛰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이제 잘 알려진 많은 현재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이쪽에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많이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다양한 회사에서의 많은 방사선 의약품이 이제 시장으로 쏟아지게 된다면 아마 가격 경쟁력도 생기게 될 것 같고, 많은 환자들에게 접근성도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치료용 방사선 의약품 외에도 조금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는 이제 방사선 의약품 도입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플루빅토는 루테슘 177이라는 이제 그 베타 입자라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강력한
알파 입자를 이용하는 악티늄 225를 연결한 이제 PSM-617이라는 물질이 현재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임상 시험을 곧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 악티늄 PSM의 617이라는 물질은 2016년도에 이제 뭐 문헌에 보고된 것에 의하면은 이제 왼쪽에 A와 B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 그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PSM의 펫을 촬영했던 환자이고 뭐 목부터 해서 전신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다발성 병변들이 있었는데 이 환자에게 루테슘 177을 적용을 했지만 이 환자는 PSA 수치도 상승을 하고 결국 병변들도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자에게 조금 더 강력한 방사선 에너지를 방출하는 악티늄 225를 이제 주입을 하였을 때 이 까맣게 보이는 많은 병변들이 확연히 감소하여서 PSA도 3.5까지 한 자리 수치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한 번 더 치료했을 때는 몸에 보이던 많은 까만 병변들이 다 소실되어서 PSA도 이제 0.1 미만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악티늄 225 PSMA가 적용이 된다면은 루테슘 177 PSMA에다 실패했던 환자들에서 조금 더 다른 대안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했던 말들을 다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전이성 전립선 암의 테라노스틱 기반 치료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전이성 전립선 암의 치료 요법과는 다른 혁신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라노스틱스 기반의 진단용, 치료용 방사선 의약품을 모두 이용하여서 환자를 선별하고 치료 약제가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을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요법들과는 매우 다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립선암의 여러 스펙트럼에서의 활용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많은 환자들에게서 이제 혜택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고 더 다양한 치료용 방사선 의약품이 이제 도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희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PSMA가 발현이 된 환자들에게서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전이성 전립선 환자에게서는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제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PSMA가 발현이 된 환자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다라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고가의 치료 비용이 따른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접근성을 좀 이제 제한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게 이제 급여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은 더 환자들에게 이제 접근성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동아 아산 건강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